요즘 들어 예전보다 눈물이 잦아졌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드라마의 고비에서 배우가 한숨을 내쉴 때, 라디오에서 젊은 날 즐겨 듣던 노래가 첫 소절을 열 때, 오랜 친구가 별일 아닌 안부를 건넬 때 마음이 금세 젖어듭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목이 메고 시선이 흐려지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왜 우리는 이런 변화를 맞이할까요? 힘이 빠져서일까요? 감정 조절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혹은 그동안 미뤄둔 마음이 제 목소리를 찾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이유를 차분하게 짚어봅니다. 의학적 설명만으로 모자란 부분은 일상의 장면으로 보태고, 지나온 시간을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돕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대개 눈물보다 책임을 먼저 배웠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회의와 보고서 사이에서 실수를 줄이며, 상사의 표정과 동료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하면 부모님 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장을 보고 집안일을 나눠 했습니다. 할 일의 목록은 늘 빼곡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늘 맨 끝에서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금 따지는 건 더 손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도 다들 이 정도는 견딘다라고 금세 다독였습니다. 울음은 허용되지 않는 감정 사용법처럼 느껴졌고,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감정 표현을 단순화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은 진행됐지만 저축하듯 눌러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속에 쌓인 마음은 언젠가 자신의 순서를 요구합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다 말고 신문에 실린 작은 사연을 읽다가 문득 오래전 본인의 표정을 만납니다. 그때 흐르는 눈물은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 미뤄둔 감정이 제자리를 찾는 신호입니다. 한 가장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을 들은 날에도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와 아이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에야 베란다로 나와 오래된 운동화를 닦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패배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파제였습니다. 그는 다음날 더 단단해진 얼굴로 출근했고, 몇 달 뒤 새로운 일을 찾아냈습니다. 눈물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한 걸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계획과 성취, 경쟁과 효율 같은 키워드가 전면에 있었고, 감정은 종종 방해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공감과 의미, 관계와 기억 같은 차원이 더 두드러집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처럼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의 분비 패턴도 달라지며, 감정을 억누르는 속도는 느려지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폭은 넓어집니다. 어려운 용어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변화를 체감합니다. 예전에는 남의 사연을 보면 해결책부터 떠올랐는데, 지금은 먼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드라마 속 인물이 넘어지면 서사를 분석하기보다 무릎의 따가움을 함께 느끼고, 뉴스의 화면 밖에 있던 가족의 표정까지 상상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퇴보가 아닌 전환입니다. 문제를 푸는 능력에서 관계를 돌보는 능력으로, 속도를 올리는 기술에서 의미를 붙잡는 기술로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생각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눈물의 임계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한 어머니는 뉴스에서 어린 학생의 사고 소식을 보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계와 제도부터 떠올렸을 텐데, 지금은 그 아이의 책가방 무게가 먼저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본인은 자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넓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공감의 회로가 열린 뒤로 그는 주변의 작은 위험을 더 잘 발견했고, 동네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늘리자는 청원에 서명하며 실천으로 연결했습니다. 나이 들어 흘리는 눈물의 중심에는 대개 그리움이 자리합니다.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젊은 날엔 영원할 것 같던 이름들이 어느새 부재로 불립니다. 식탁을 정갈히 차리던 손, 출근길 현관에서 옷깃을 펴주던 손, 골목 어귀까지 배웅해주던 발걸음, 사진 속 미소를 오래 바라보다 보면 문득 뺨이 젖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버텼고 당신이 남긴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느린 인사의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어제와 같은 구조이지만 오늘의 온도는 오늘만 존재합니다. 손주가 웃을 때 나는 소리, 배우자의 잔소리 뒤에 숨은 관심, 친구의 뻔한 농담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질감은 반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번 처음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그 현재를 그리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무모할 만큼 씩씩했던 시절, 실패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랐던 시절, 밤을 새우던 체력과 사람을 믿던 낙관, 그 시절을 떠올리면 서늘한 바람 같은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후회의 선언이 아니라 노력의 증언입니다. 그때의 나 수고했다는 조용한 인사입니다. 젊은 날 함께 일하던 동료가 먼 도시로 떠난 뒤 한 남성은 매년 그 친구의 생일에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친구의 농담을 떠올리다가도 어느 순간 울컥한다고. 그러나 그 눈물 뒤에는 이상하게도 힘이 생긴다고. 함께 웃던 시간이 자신에게 좋은 기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움은 나를 뒤로 끌어내리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소한 일에도 울컥한다.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물의 증가는 허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성숙이 발현되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용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일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말수를 줄이면 됩니다. 반면 감정을 인정하는 용기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수용하고 타인 앞에서 모양이 무너지더라도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울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눈물은 감정의 압력을 안전하게 흘려보내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밸브처럼 작동합니다. 또한 울어본 사람은 타인의 슬픔 앞에서 속단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함께 통과합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정서적 성숙이란 슬픔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슬픔과 공존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물로 배웁니다. 감정을 숨기던 시대의 위로는 울지 마라 괜찮다처럼 지시로 들립니다. 그러나 성숙의 시대의 위로는 울어도 된다. 내가 여기 있다처럼 동행으로 들립니다. 눈물은 이런 언어를 서로에게 건네게 해줍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만이 가능한 어휘입니다. 이것이 약함일 리 없습니다. 삶의 풍랑을 지나온 사람만이 익히는 태도입니다. 몸이 씻기듯 마음도 씻겨야 합니다. 눈물은 마음의 위생입니다. 울고 나면 호흡이 길어지고 굳은 어깨가 풀리며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던 루프가 천천히 멈춥니다. 언어를 얻지 못해 덩어리였던 감정이 문장이 되면서 무게를 잃습니다. 그날 사실 두려웠다. 그래도 버텼다. 이제는 도와달라고 말하겠다. 같은 문장이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울음 뒤에는 작은 행동이 따라붙습니다. 미뤄둔 사과 전화를 걸고 보고 싶었지만 용기 내지 못했던 이에게 연락하고 오래 미뤘던 검진을 예약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엉킨 실타래의 첫 올 하나만 찾아도 다음 동작이 따라옵니다. 눈물은 행동의 예열이고 회복의 예고편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새 문장으로 적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지, 그 행동을 오늘 안에 5분만 실행합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산책 10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의 변화를 한 줄로 기록합니다. 기록은 마음의 관성을 바꾸는 증거가 됩니다. 눈물은 시야를 흐리지만 시선을 맑게 합니다. 울고 나면 같은 풍경이 다르게 읽힙니다. 하늘의 색은 늘 그랬듯 파랗지만 오늘은 더 깊고 어제도 걷던 길이지만 오늘은 더 넓습니다. 마음의 먼지가 걷히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충분히 자주 듣지 못한 괜찮다라는 말, 배려가 배어있는 사소한 습관, 식탁 위 온기, 창틀의 햇빛, 저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두르는 발걸음, 이런 디테일들이 삶의 지속력을 만듭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조금씩 충전합니다. 눈물은 삶을 흐트러뜨리는 액체가 아니라 삶을 정렬하는 액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울면 약해 보일까 봐 마음을 닫고 울음을 참으면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함은 참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눈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인생의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눈물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을 더 선명히 보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분명할수록 눈물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니 별일 아닌 장면에 울컥해도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눈물은 여전히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징표입니다. 나이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감정을 미뤘고 이제 살아왔기에 감정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눈물은 과거를 지우는 물이 아니라 현재를 맑히는 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에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더 꾸준히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